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태국에 판매하기로 했던 잠수함이 태국 집권 세력을 흔드는 정치적 뇌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태국 내에서 프라윕 짠오차 내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현 정부의 중국산 군함 도입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방콕 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력 야당인 푸오타이당 소속의 유따뽕 짜라사티안 의원은 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잠수함 도입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한 해군참모총장은 법적으로 정부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중국 측 회사 대표도 중국 정부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로 체결한 이번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반중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여론도 중국 잠수함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최근 중국산 잠수함을 비롯해 상륙함, 전차 등을 구매하는 데 찬성한 여당 소속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며 내국노 명단이라고 공개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잠수함이 웬 말이냐 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졸속으로 결정된 중국산 무기 구매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3척을 1조 원에 사고 25년 거치 분할 상환에 무이자 조건, 여기에 3조 원 규모의 절충교역을 태국에 제안하며 이번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막상 계약이 체결되려 하자 이 같은 조건을 뒤엎고 두 척 구매에 8,480억 원에 2021년부터 분할 지급을 요구해 태국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나름 신형 디젤 잠수함이 위안급인데 이제 원나라 할 때 그 원이에요. 그 위안급인데 이 위안급 잠수함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몰고 왔던 그 코로나19의 발상지죠. 우한 그 우한 잠수함 공사에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태국에 판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사실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도 했던 내용이지만 애초에 이 중국이 태국의 군함과 잠수함을 파는 것이 너무나 파격적인 계약이었고 특히나 이 위안급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1조 원의 위안급 잠수함 3척을 팔고요. 그런데 이 돈은 25년 거치 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동안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5년 이후부터 분할 상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1조 원어치 잠수함을 사주는 대가로 중국은 태국에서 3조 원어치의 각종 물품을 사주는 절충교역을 또 체결을 합니다. 자, 이건 태국 입장에서는 잠수함 하나 거저 생기는 거죠. 지금 1조 원이면 25년 후에는 그 1조 원이 지금 가치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아주 낮은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에다가 또 3조 원어치의 절충교역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3조 원어치 태국 물품을 팔면 여기에 또 당연히 마진이 있을 테고, 그럼 그 마진 가지고도 이 잠수함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고, 그만큼 또 태국에서는 고용 창출되고 경제 유발 효과가 상승하고 이제 이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이나 이런 경쟁자 다 물리치고 중국하고 하려고 했더니 막판에 아니 그건 됐고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두 척 그 중에서 니들이 두 척밖에 안 되면 두 척 하는데 돈이 1조 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8,480억 원에 하고 그거를 2021년 내년부터 돈 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 계약서를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우한 잠수함 공사가 계약 당사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한 잠수함 공사가 무슨 능력으로 3조 원어치 절충교역을 해줍니까? 안 되죠. 이건 중국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절충교역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했을 때 어필을 했을 때 우한 잠수함 공사가 우리가 무슨 그 능력이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했을 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태국이 그동안 나래수함급이라든지 이런 중국제 군함 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고장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 한국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개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례를 봤을 때 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했는데 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요즘 감정이 너무 안 좋죠. 태국은 관광업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를 창출한 나라인데 지금 이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광업이 지금 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광업을 할 때도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대규모로 몰려오는데 그 대규모로 몰려오는 그 태국 관광객들을 전부 다 중국의 현지 여행사들이 홀딩을 해서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쇼핑센터에 데리고 가서 쇼핑하는데 그 결제도 위챗페이로 결제해서 그냥 바로 돈이 중국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고 태국의 경제 유발 효과라고는 어디 뭐 왕궁이나 이런 데 입장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나라만 더럽게 하지 크게 도움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지금 팬데믹 유발해서 태국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는 마당에 잠수함도 이렇게 완전히 뒤통수를 치니까 야당은 지금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좋은 호재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뭐 중국은 앞다르고 뒤다르고 절대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저는 대만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나라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최신 군사 장비들을 대거 사들이며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만군이 사실은 전쟁 수행 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중화민국군은 겉보기에는 미국제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무기들이 사용할 탄약과 부품조차 없다는 대만군 장교의 폭로가 퍼린 폴리시에 게재됐습니다. 퍼린 폴리시는 지난 4월 대만에서 발생한 후황지지의 육군 중위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을 전하면서 해당 소식은 대만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는데 후황 중위의 어머니가 차잉원 총통에게 사건 조사를 호소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후황 중위는 대만 육군 부대 가운데 타이베이 북부 방어를 맡고 있는 최정예 219 기계화 보병 여단의 장교였는데요. 그는 자신이 운용하는 장비들이 부품이 없어서 미국 웹사이트에서 사비로 수리 공구와 부품을 사서 조달했다는 것이 후황 중위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문제는 대만군 고위 장교들의 행태입니다. 후황 중위 유족 측은 서류상에 있는 부품과 장비가 실제로는 전혀 없으며 윗사람들은 없는 물품을 군인들 사비로 사서 채워넣도록 심한 압력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자신의 군복무 시절 경험담을 서로 폭로하며 전차와 자주포는 실제 가동률이 50%도 안 되며 험비 차량은 관리 소홀로 인해 50km 정도 달리면 샤프트가 부러진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만은 당장 중국이 쳐들어와도 이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셈이어서 대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 대만 뭐 요즘 보면 지금 뭐 8월 달 중국의 대만 침공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의를 불태우고 또 혹시 진짜로 전쟁이 발생할까봐 차잉원 총통은 대만 공군 전투기들에게 일단 선제 사격은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내려놓을 정도로 이 양안 중국과 대만의 이 양안 관계가 너무너무 지금 첨예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폭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패가 만연했을 그런 정황인 것이죠. 대만 같은 선진국 초입에 있는 이런 나라가 이 정도로 부패했을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내용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1970, 80년도 때나 있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현재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저하고 친한 동생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90년대 초반에 군대 갔다가 우리 K2 소총의 부품이 사실 뭐 자주 없어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다가 부품 없어져가지고 영창 가기가 싫으니까 중대장이 그럼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훈련하다가 그냥 부품 망실했다 하면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특박 같은 거 나와가지고 자기 집은 부산인데 부산 가지 않고 청계천에 서울 청계천에 가가지고 그 K2 소총 부품 사가지고 부대 복귀해서 영창 안 가고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아니 지금 육군 중위가 자기가 운영하는 이 부대에 부품이 없어서 실제 장부상에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없고 그런데 위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용 부품 같은 거를 이제 일본, 미국의 웹사이트에 해외 직구 구매해가지고 갖다 놓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월급 다 쓰고 벌어놓은 돈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렇지만 자꾸 없고 그러면 이제 처벌받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호소를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잉원 총통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또 뭐 편지 보내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일반인이 총통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영수증, 해외 직구했던 영수증 이런 걸 다 첨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되어서 대만 언론은 침묵을 했는데, 포린 폴리시가 이걸 이제 보도를 해서 지금 이제 시끄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증언들이 나오는데, 이 보면 가동률이 한 30%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중위가 있었던 이 이르굿 여단 같은 경우는 타이베이 북부를 방어하기 때문에 보급 우선순위 1순위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방사 소속의 이 부대들은 보급 우선순위 1순위죠. 가장 먼저 부품 갖다 줘야 되죠. 수도 방어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인 부대인 이 부대도 이 모양인데 다른 부대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지금 대만이 가지고 있는 F-16 전투기, 그리고 지금 아직 뭐 M1 전차는 아직 다 안 왔지만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호 전차, 뭐 이런 것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제 30%밖에 가동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야, 참 대만이 이렇게 부패한 나라였나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인데, 차잉원 총통이 이 사실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고 뒤집어서 대만군이 다시 좀 안전할 안보를 이 양안관계에 있어서 중국에게 대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부패는 사라져야 되죠. 특히나 안보 분야를 가지고 부패하는 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부 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적국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안보 분야 가지고 부패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기 북한, 저기 옆에 중국 이런 나라들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이스라엘 소행으로 의심되는 대규모 화재와 폭발이 사나흘 간격으로 연속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국방TV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연쇄 폭발 사고, 특히 이란 중부 나탄즈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폭발은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이란 원자력청이 현지 시각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안보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달 2일 발생한 나탄즈 사고는 외부의 공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라면서 화재는 폭발에 의해 발생했으며 폭발 경위와 폭발물이 무엇이었는지는 조만간 안보당국이 사건의 전모와 함께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는 우라늄 농축 효율이 크게 개선된 신형 원심 분리기가 대거 보관되어 있던 창고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5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사고는 이스라엘이 설치한 폭발물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란 정부기관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고와 자신들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최근 2달 이상 이스라엘의 은밀한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란이 어떤 보복에 나설지 중동 정세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란 핵 개발 거의 다 해가고 있다는 것 다 주제의 사실인데, 나탄즈라고 하는 곳에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있는 거예요. 그 원심 분리기, 그것도 이제 최신형으로 지금 갖다 놓고 이제 가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폭발이 나서 다 부서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방TV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게 뭐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그런 그 4세대 전쟁 쪽의 공격으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물리적인 공격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분석으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그 공작원 특수부대들이 와서 폭발물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이제 폭발시켰던 그 하나. 두 번째는 미사일에 의한 공격, 세 번째는 F-35에 의한 공격.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F-35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2개의 대대가 현재 지금 IOC 즉 초기 운용 단계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은 초기 운용 단계 이 상태에서도 완전 운용 단계인 FOC 승낙을 안 받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작전을 해왔던 그런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국에 핵무기가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또 그 핵무기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일말의 어떤 그 의심 시설이 있는 것마저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천역을 통해서 시리아 기술자들이 북한에서 핵 기술을 배워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던 것을 용천역에서 그냥 천원 폭살화가 되어버렸고, 물론 뭐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이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981년도에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그냥 F-16 당시 그냥 첫 도입하자마자 F-16 보내서 바로 폭격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라크. 그리고 이제 2007년 9월에 또 시리아 비밀 원자력 시설 바로 그냥 또 F-16, F-15 보내서 바로 또 폭격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항공전, 바로 이 군사 TV 항공전 시간에 항공전의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그 작전명 오페라 작전을 항공전 첫 번째로 해드렸고, 두 번째 항공전이 바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소프트 멜로디 작전, 그것을 이제 두 번째 항공전으로 해드렸는데, 이번 이것도 이스라엘 F-35의 공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을 핵으로 위협하는 이 어떤 주변의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이스라엘, 정말 참 강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사태가 전개될지 지켜보고 또 계속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